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역시 윤석열 대통령은 화장실 갈 때가 다르고 나올 때가 다른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였는데요. 이게 그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한동훈 국힘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갖기로 한 것을 두고 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등의 재표결 때 여당 내 반란표를 막기 위한 목적일 거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혹시나 모를 사태에 대비한 친한 척하기 전략인데요. 수가 너무나도 들여다보이는 작태에 실소가 터집니다. 이제 급한 거죠. 용산 대통령실이? 용산 대통령실이 급한 거죠. 이제. 어떤 점에서요? 뭐 때문에? 지금의 문제를 단순하게 넘어갈 수는 없는 거고, 특히 이제 국민 민심 이반에 가장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 대란 문제도 있고요. 예.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손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과거에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동지적 관계였다. 김건희 여사가 동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정치적 동지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 동지자가 금이 갔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정권과 한동훈 대표가 손을 잡지 않는다고 하면은 더 위기가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같이 공유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24일이라고 하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잠정적 휴직이 내지는 전략적 제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24일 날 시점을 볼 때는 아마 그렇게 보면은 오전에 국무회의를 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거고 한동훈 대표와 저녁에 만나서 만찬을 통해서 국민의힘 의원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표단속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위기를 어느 정도는 모면하기 위한 카드로서 쓸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지가 아닌 전략적 제2의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만찬 당일인 24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어 한 대표와 저녁에 만나서 표단속을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박 수석 부대표는 대통령실이 급하다며 지금의 문제를 단순하게 넘어갈 수는 없고 특히 이제 국민 민심 위반이 가장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대란 문제도 있고 또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손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수석 부대표는 만찬 회동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카드로 쓸 수 있다면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동지가 아닌 전략적 제휴의 만남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앞서 국힘당은 두 특검법의 통과 과정에서 그간에 오던 필리버스터, 즉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는 여당을 하기도 힘들 겁니다. 이해는 갑니다. 국민의힘이 급기야 김건희 특검법과 순직해병 특검법, 지역사랑 상품권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스스로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소신과 철학으로 무제한 토론을 통해 국민을 설득할 자신도 없고 체력도 없으니 그저 윤석열 대통령이 가진 거부권 뒤에 숨어버린 겁니다. 국민의힘이 왜 돌연 필리버스터마저 포기했을까요? 그동안 야당들이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시킨 법안들에 하나하나 반대 토론을 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이번에는 하지 않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배후자 김건희 씨 특검, 순직해병 특검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면 귀찮고 힘든 건 하지 않겠다는 게 뭐 국민의힘 새로운 당론이라도 됩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괜히 무제한 토론장을 열어놨다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에 관한 새로운 증거와 증언이 마구 쏟아질까 봐 겁이 난 겁니까? 어제 뉴스토마토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 쪽 주요 인사들과 가까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대통령 3호 이렇게 둘과 직접 통화해서 김영선 씨 공천을 관철시켰다고 합니다. 음성 파일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갈수록 막장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드라마도 이렇게 쓰면 비현실적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김건희 부부가 지나간 곳은 온통 불법과 국정농단의 흔적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벌여도 우리 편인 검찰은 우리를 건들지 못해라는 자신감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새롭게 드러나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진실규명의 회방을 놓는다면
노골적으로 김건희 부부의 범죄를 은닉하려는 공범입니다. 윤석열 체제가 막을 내리는 순간 국민의힘도 나락으로 떨어질 겁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의결 투표를 하게 될 경우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과 함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합리적인 보수 세력의 씨앗이라도 보존할 것인가 말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번에 충분히 법안의 부당성을 설명했기에 반복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여권 내에서는 김건희 씨 방어에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여권의 한 의원은 김건희 씨가 명품백을 수수했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내용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거라며 이 필리버스터의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법의 어떠한 반대 논리도 아무래도 힘을 좀 안 받게 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싸고 한동훈 대표와의 이견이 노출된 이후 지난달 30일 예정되어 있던 만찬을 연기했고 국힘당 연찬회에도 불참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국면에서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 국면에서 여당 내 이탈표 방지를 단속할 필요가 생기자 한동훈 대표와의 만찬을 재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야권의 해석이 나온 겁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힘당은 당초 지난달 만찬을 하기로 했다가 민생대책 대응을 위해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했던 일정을 진행하는 것뿐이고 주요 의제도 최대 현안인 의료개혁 문제 등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할 거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거짓말을 또 믿어줘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저 같으면 당내에 친한 의원들 10명을 포섭해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파격도 노려볼 만한데요. 판을 흔들지 않고서는 허수아비 아바타꼴을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걸까요? 그냥 윤석열의 꼬봉으로 기억될 한동훈, 그 수준이 이제는 언급할 가치조차 느껴지지 않습니다. 서울의 봄을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 방지 4법, 약칭 서울의 봄 4법을 발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계엄 준비 음모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 군기 문란의 실무 핵심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해임을 요구합니다. 계엄 음모를 제기하는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통령이 법적 근거도 없이 반국가 세력 또는 반대한민국 세력 척결을 선동하며 국민 내부의 양심적 비판 세력을 정치적으로 처단하려는 선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둘째, 집권 세력의 핵심 인사들이 권력을 유지하고 재창출하는 것 외에는 방어할 수 없는 수많은 위법과 비리로 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지휘체계를 벗어나 특정 세력들이 군사적 모임을 실시하였고, 넷째, 이들은 보고 의무를 방기하고 비밀리에 해합하는 등 군기 위반 행위를 하였습니다. 다섯째, 구테타적 계엄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합니다. 여섯째, 상당수 국가들이 계엄 조치에 있어 사전 동의, 사후 인준 등 엄격한 기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곱째, 이러한 제도적 맹점을 이용하여 국회 계엄 해제 요구 무력화 계획이 담긴 불법 문건이 2017년도 작성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속적인 반국가 세력 척결 주장과 대통령 부부가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려는 동기는 그들이 권력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할 개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우리는 국민의 불안의 씨앗을 제거하고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합니다. 또한 핵심 책임자 인책으로 계엄 준비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하고자 합니다. 서울의 봄 4법은 온 국민이 일궈온 민주화의 봄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국민과 민주 세력의 의지이며 시대적 요구입니다.
정부 여당이 그동안 계엄은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 반대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고 믿습니다. 만약 계엄의 의지도 없고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해온 총리와 국방장관 등이 거부권을 건의하여 대통령이 이를 행사하게 된다면 그 건의자들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들이 거부권을 건의하는 순간 노골적인 계엄 의지의 표현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모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